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에서 항등식의 확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을 보면 다음 보기에서 항등식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죠. 항등식이란 등식의 좌우변이 x의 어떤 값을 대입을 하여도 등식이 항상 승립하는 걸 항등식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억을 보면 좌변은 3x 플러스 2인데 우변은 3x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것은 항등식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우변을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을 전개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x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으로서 좌변과 우변이 같죠. 그래서 항등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하면 우변을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x니까 플러스 3x 마이너스 4 플러스 9죠.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9를 하니까 5가 되니까 좌변과 우변이 항상 x에 관계없이 같은 등식이 되죠. 그래서 항등식입니다. 리얼은 좌변과 우변을 정리를 해보면 좌변은 합차 공식을 써서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을 전개를 하면 x의 제곱 1 더하기 3, 4x 1 곱하기 3을 하면 3이 되어서 자, 좌변만 전개를 해보면 x제곱이 2개니까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2가 되죠. 그 다음에 우변을 전개를 하면 2의 x 플러스 1의 제곱인데 곱셈 공식을 써서 괄호 안을 전개를 하면 x제곱 플러스 2ab에서 2x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 2x제곱 4x 플러스 2가 되니까 좌변과 우변의 식이 어때요? 개수가 똑같죠. 그래서 x하고는 상관이 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항등식입니다. 자, 2번은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x 대신에 식을 간단히 할 수 있는 적당한 수 0이나 1이나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서 푼다고 그랬죠. 그러면 x 대신에 0,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x 마이너스 1의 값이 마이너스니까 2가 되죠. 마이너스 2. 근데 2를 넣으면 식이 좀 더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2를 넣는 것이 더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x 이퀄 0일 때 식을 정리해 보면 0, 3 곱하기 0, 5니까 좌변은 5만 남죠. 우변에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a의 마이너스 1의 제곱 b의 마이너스 1 플러스 c가 되니까 이 식을 정리를 하면 5는 즉 우변에 있는 식을 정리하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5가 되죠. 그래서 하나의 식을 찾아냈고 두 번째 x 이퀄 1을 집어넣으면 1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5가 되어서 좌변은 9가 되죠. 우변을 전개를 하면 1 빼기 1은 0이니까 A, B는 다 항이 없어지고 C만 남겠네. 그죠? 그래서 C가 우리가 9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X 대신에 2를 집어넣어 봅니다. 2를 대입하면 좌변에는 이제 2의 제곱 3 곱하기 2 더하기 5가 되고 우변은 2를 넣으면 A의 2 빼기 1의 제곱 B의 2 빼기 1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우변은 A의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죠. 그래서 A의 플러스 B 플러스 C가 좌변은 4 더하기 6 더하기 5니까 15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식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1번식과 3번식을 연립해서
우리가 a와 b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식을 다시 써보면 a-b 플러스 c인데 c는 9니까 9를 대입을 해서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a-b라는 것은 마이너스 4가 되죠. 그 다음에 a에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는데 이게 15라고 그랬죠. 그러면 a 플러스 b는 15에서 9를 빼니까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두 식을 더하면 2a가 되고 2가 되고 a는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위의 식에서 아니면 이 식을 a를 1로 구했으니까 이제 뭡니까? b는 바로 구해지죠. a 플러스 b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b는 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a, b, c를 a는 1, b는 5, c는 9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할 때 상수 값을 구하여라 했죠. 자, 이런 문제는 우변의 식을 보니까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4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변을 전개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식 전체를 보면 x세제곱 플러스 a의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이 식을 바로 전개를 해봅시다. x 곱하기 x제곱 이렇게 하니까 x세제곱이 나오죠. x 곱하기 bx를 하니까 플러스 bx제곱 x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4x 이제 1하고 쓰면은 뒤에 식을 한 번 더 써주면 되겠죠. bx 마이너스 4 자, 이 식을 정리를 하면 x세제곱 x제곱은 bx제곱 x제곱이니까 b 플러스 1의 x제곱 x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bx니까 b 마이너스 4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상수는 마이너스 4만 남죠. 자, 그래서 좌우의 개수를 비교해 보면 a는 b 플러스 1과 같고 마이너스 3은 b 마이너스 4와 같죠. 그래서 개수 비교에서 a는 b 플러스 1이고 또 b 마이너스 4라는 것은 마이너스 3이죠. 우리가 여기서 b는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b1을 갖다가 대입하면 a는 1 플러스 1이므로 2가 되죠. 그래서 b는 1이고 a는 2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4번은 다항식을 또 다른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3이 되도록 상수 AB의 값을 정하시오라고 했죠. 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나눗셈식, 다항식의 나눗셈에 관한 식. 그러면 어떤 다항식 3x제곱 ax 플러스 b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몫을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몫은 qx라고 합시다. 다항식이니까 x라고 써서 그 다음에 플러스 나머지가 되죠. 2x 마이너스 3. 자, 이 주어진 식에서 우리가 적당한 값을 대입을 해서 좌우 개수를 같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qx 부분에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될지를 봅시다. 앞에 있는 거 나누는 다항식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이므로 3x제곱이 나오려면 qx는 x에 대한 1차식이 되면 안 되죠. qx는 이 3이라는 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qx가 3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쓰면 3의 괄호 x의 제곱 x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변을 다 전개를 하면 3x 제곱 3x 마이너스 2, 3은 6 2x 마이너스 3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3x 제곱 3x 2x니까 5x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면 A라는 x에 관한 1차항의 개수가 5이고 B는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4번 문제는 나눗셈의 식에 관한 것만 알면, 즉 목과 나머지에 관한 식만 알면 이렇게 전개를 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5번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 조금 사고를 요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잘 읽어봅시다. 자, 위와 같이 5개의 수를 포함하는 녹색 사각형을 만들면, 자, 위와 같이 했는데 이건 교과서에서는 위와 같지만 오른쪽의 그림을 우리가 문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5개의 수를 포함하는 녹색 사각형을 만들면 이 5개의 수가 이겁니다. 7, 13, 14, 15, 21. 사각형 안에 있는 수의 합은 항상 가운데 수의 5배와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7, 13, 14, 15, 21을 더하면 14 곱하기 5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달력의 구조에서 나오는 가운데 수를 중심으로 해서 상하 좌우의 수끼리의 관계는 항상 성립하는 것을 보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기준이 되는 수를 x라고 두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x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만 나타내어서 일반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제일 위에 있는 수를 우리가 x라고 하면, 즉 7을 x라고 하면 13, 14, 15, 21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봅시다. 기준인 x를 정해서 우리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가운데 수를 기준해서 제일 위에 있는 수를 x라고 하면 그 밑에는 일주일 뒤니까 x에서 7을 더하면 되겠죠. 왼쪽에는 x 더하기 6이 될 것이고 오른쪽에는 x 플러스 8이 되고 그 다음 밑에 수는 다시 7이니까 14를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두고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사각형 안에 있는 수의 합이라 그랬죠. 가운데 있는 수의 5배다. 그러면 사각형 안에 있는 수라는 것의 합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x다. 이거 다 더하면 되는 거죠. x 플러스 6, x 플러스 7, x 플러스 8, x 플러스 14 이걸 계산해 보면 x가 하나, 둘, 셋, 넷, 5개, 5x죠. 수를 다 더하면 6, 7, 8, 14를 더하면 14 더하기 6은 20, 7, 8은 15, 그러면 35죠. 그래서 이 식을 간단히 하면 5를 묶어서 쓰면 x 플러스 7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이 사각형 안에 수의 합은 기준이 되는 x 플러스 7이라는 이 가운데 있는 수의 5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준수를 x라고 해서 식의 관계를 나타내면 이렇게 1번에서 사각형 안에 있는 수의 합은 항상 가운데 있는 수의 5배와 같게 되는 것을 이런 식을 통해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어서 같은 달력 문제인데 4개의 수를 포함하는 파란색 사각형을 만들면, 파란색 사각형은 이겁니다. 4, 5, 11, 12. 대각선에 있는 두 수의 곱의 차는 항상 7임을 설명하시오라고 했죠. 대각선에 있는 수가 뭡니까? 대각선에 있는 수는 5하고 11, 4하고 12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우리가 기준을 하나 만들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사각형을 하나 그려서, 자, 왼쪽 위에 있는 거를 x라고 하면 그거보다 하나 많은 수니까 x 플러스 1이 되고 아래로는 x 플러스 7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x 플러스 8이 될 것이고, 이렇게 이제 기준 수만 잡으면 4하고 12, 5하고 11 곱한 거를 보면 x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7을 곱한 것이 더 큰 수죠.
그래서 여기서 x와 이렇게 대각선을 곱한 것을 차니까 한번 빼서 계산을 해봅니다. 그럼 이걸 전개를 하면 x의 제곱 플러스 8x 7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8x 동량끼리 정리를 하면 x제곱은 없어지고, 자 x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8x 없어지고 7만 남았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두 대각선의 곱의 차를 계산해 보니까 상수항 7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대각선에 있는 두 수의 곱의 차는 항상 7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어진 문제에서 기준수를 x라고 두고 그 기준인 x와 이웃한 또는 인접한 수끼리의 크기를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확인 문제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